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정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마마라는 곡을 제가 최근에 녹음을 했어요. 이제 녹음하다가 울지, 이제 뭐 제가 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. 뭐 퍼포먼스도 아닙니다. 그냥 진짜 운 거예요. 딴 거 아니야. 그게 이제 감정이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잖아요. 그게 한번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요 못 참아요. 근데 그거를 뭐 조절하는 게 능력이다 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사실 뭐 그런 거를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, 그러니까 내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뭐 모르죠. 어떻게 알아.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,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뭐냐면, 예를 들어서 뭐 힘들면 쉬잖아. 쉬는 게 어딨어. 나 혼자 뭔가 다 해야 되는데 쉬는 거 없어. 그냥 죽을 때까지 하든가 말든가.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, 살면 운 좋은 거고, 뭐 그런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, 이 감정이라는 건요, 저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뭔가 이렇게 터지는 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참을 수가 없어. 물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힘들기도 하고, 또 이게 어느 정도는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죠. 근데 공과 사를 구별하기에는 이 스노우볼이 너무 큰 거야. 내가 도저히 틀어막을 수가 없어. 왜냐면 이게 사실 그런 곡을 가창하는 그 과정에서 그 터질 듯 말 듯 하다가 터지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제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뭐 이제 못 참으면 터지고 그런 거죠. 그거는 제가 이렇게 느껴본 경험상 억눌러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, 진짜. 저도 억누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억누르면 이제 몸이 아파서 못 견디겠어. 그러니까 그거를 억누르는 게 적절하진 않다는 얘기거든요, 사실. 결국 그 말은 그래요.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게 되지 않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만, 되지 않으면서 역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거를 참는 게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물론 그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을 거고,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. 이렇게 살아야 될까? 그게 있잖아요. 어떤 집단은요, 그 사람을 죽게 고의로 몰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. 뭔가 박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흔치 않아. 대신에 그렇게 슬쩍 내버려 둠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알아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. 그게 사회고 세상이야. 근데 나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. 어쨌든 소득이 있어야 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지. 제 소원이요, 공공기관에 내가 번 돈 전에 기부하고 죽는 거거든. 진짜예요. 지금 소원은 그래. 적어도 지금 소원은 그렇습니다. 내 미래에 어떻게 내가 바뀔지는 모르겠어서. 왜냐면 사실 이게 저도 몰랐는데, 사람이 그때 이제 군대에서 느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확 한번 뒤틀렸죠.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. 안 변할 줄 알았지 나는. 근데 조금씩 변하긴 해. 그 속도가 이제 군대에서 뒤틀릴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느려서 그런 거지. 그게 소원인데,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. 아니 뭐 인생 뭐 있어요. 우리가 인생이 뭔가 이렇게 낙오되고 낙인 찍혀지는 게 두렵다고 하는 거는 뭔가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거든. 근데 나는 그런 게 딱히 없으니까
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어차피 다 인생 어? 이미 한 번 끝난 인생을 억지로 살려서 사는 건데, 내 입장에선.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. 어쨌든 참 참기 힘들어요, 그게. 터질 때도 많고,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억제를 하려고 해봐도 내 몸이 아프니까 이거는 맞진 않는 것이, 결국에는. 그러면 이제 남는 고민은 이거야. 어쨌든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감성만큼 강한 감성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.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그래도 맞춰 살아야겠냐? 아니면 내가 그 집단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. 내가 그 집단을 찾아가려면 결국에는 예술가들을 찾아가야 되는 얘기인데, 그게 안 되잖아, 지금 상태에서. 그럼 결국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, 진짜로. 근데 이제 결정한 바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.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예민한 감성을 사람들에게 모두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어. 그건 한계가 있는 거야, 진짜. 근데 물론 모든 걸 들어주진 않을 거고, 모든 걸 들어줄 수도 없겠지만, 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내가 봐온 사례들이 이 네거티브 하잖아요, 굉장히. 뭐 군대나 아니 뭐 학교나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례들밖에 없어. 그래서 나는 그게 100%라고 확신하고 갑니다. 근데 이제 다른 거를 떠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, 이 부정적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, 이런 거를.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, 그러니까 내가 감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것들은 내 어떤 인네이트한 특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, 부정적인 확증 편향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, 사실 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잘 안 되지. 왜냐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. 아웃라이너들에게 세상은 그냥 그 자체로 적이야, 진짜로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나는 약간 그런 입장이야. 어쨌든 내 의지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, 내가 겪어온 것들은.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가 반성해야지. 그리고 나도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은 맞춰가야죠.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제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,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,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책을 안 보는 이유는, 그 책을 보잖아요. 그러면 교육이 돼. 교육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, 인생을 사는 건 교육에 돼서는 안 된다고 봐. 인생을 사는 건 교육을 할 일이 아니야. 겪어볼 일이지. 감성에 관한 이야기였는데,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, 아마라는 곡을 부를 때 느꼈던 감성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,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이 나요. 그 정도야, 진짜. 그렇지만 뭐 모르겠어요. 어떤 게 정답일지 나도 모르고,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성대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. 그것도 뭐 두려울 게 없으니까. 아니, 막말로 그렇잖아요. 결국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야, 이 사람의 인생은.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, 그거는. 그리고 뭐 애초에 제가 현재의 소원은 내가 번 돈 다 기부하는 건데, 뭐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그렇지만 어떤 이렇게 던져진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기회는 있는 것 같아서, 그 점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생각해볼 기회니까. 네,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,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